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 적 있나요? 정중하게 부탁했던 일들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오고 나의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언제든 부려먹어도 되는 만만함으로 비칠 때 우리는 깊은 허탈감에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지 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너그러움이 단단한 중심 없이 베풀어질 때 세상은 당신을 어른이 아닌 호구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타인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품격 있는 기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5가지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말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을 활용하라. 만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이 많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빈 공간을 말로 채우려 하죠. 심리학적으로 말의 속도가 빠르면 불안함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대로 권위 있는 사람은 핵심만 천천히 말합니다. 대화 중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3초만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세요. 그 침묵이 주는 압도감이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두 번째 습관, 거절에 이유를 붙이지 마라. 미안한데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고 가족 모임도 있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이런 식의 장황한 거절은 상대에게 설득할 여지를 줍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입장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감정의 기복을 외부로 노출하지 마라.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들뜨는 사람은 다루기 쉽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누르며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포커페이스는 중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선을 넘으신 것 같네요 라고 차분하게 말할 때 상대는 공포를 느낍니다. 네 번째 습관, 바른 자세와 시선 처리를 장착하라. 구부정한 어깨와 피하는 시선은 나는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당기세요. 상대와 대화할 때 미간이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는 2배 이상 강해 보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보다 90% 이상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를 구축하라.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매는 순간 만만해집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바쁜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확고한 취미, 공부, 혹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아우라가 다릅니다. 당신이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즐겁다는 태도가 역설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곁에 머물고 싶게 하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 손에 쥐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말투와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기세는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타인을 대하는 심리적 프레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정신은 더 단단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당신의 양보를 무능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룰 5가지는 당신의 성벽을 더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실전 전략들입니다. 첫 번째, 사과의 인플레이션을 멈춰라. 60대 김씨는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미안한데 혹은 죄송하지만 을 붙입니다.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도 죄송하다고 하죠. 지나친 사과는 스스로를 낮은 지위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과하는 습관은 타인에게 나는 당신에게 사과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오만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미안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를 쓰세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보여라.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 변화에 뒤처졌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최신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 능력, 혹은 현재 사회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자기 견해를 갖추세요. 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몰라라는 말은 나를 마음껏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정적을 즐기는 공간 장악력을 키워라. 하급자일수록 상대의 질문에 즉각 반응하고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반면 고위직이나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적고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해서 대꾸하지 마세요. 하던 행동을 천천히 마무리하고 상대를 빤히 쳐다보세요. 그 5초의 정적이 상대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응징이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중년은 결코 만만해 보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해 침묵하고 품위를 지켜라.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거나 반대로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는 행동 모두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계산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 단호함. 하지만 자신의 자산 규모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 신비감이 당신의 무게감을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관리를 포기하지 마라. 외모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늘어진 옷차림, 정돈되지 않은 머리, 구분 등은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졌음을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옷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차림새, 은은한 향기, 단단한 근육이 있는 몸은 타인에게 이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을 세상은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남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으려 한다면 미소 띤 얼굴로 침묵해 보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존중할 때 세상 또한 비로소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 이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만만해 보인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